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이 훈풍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폭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도가 쌓여서 고민이 되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은 이것도 조정이야 할 정도로 얼마 눌리지 않았을 뿐더러 변동성 지수는 또 빠졌습니다. 매월 첫 거래일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매번 인트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인트로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짤막한 인트로가 매번 똑같은 게 또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시황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325선을 중심으로 초반 30분 동안은 이 레벨업 준비를 하는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9시 25분에 325.95포인트를 기록하고 나서 기관들이 콜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를 점점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외국인들은 그래도 현물은 10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에 선물 매도 규모를 계속 늘리기 시작하더니 오후 1시에는 무려 9천억 원 가까이 선물 매도를 늘리게 됩니다. 이때 미결제 약정도 그대로 증가를 해서 12월 선물 옵션 만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하루에만 미결제 약정을 5,500개가량 늘렸는데 잔존일 대비로 보면 양옵션 프리미엄이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린다면 콜옵션이 또 폭발할 수 있어서 변동성 매도 차원에서의 선물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갭 상승이 나오니까 의뢰이 그렇듯 개인들은 풋옵션을 저가 매수한답시고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시장은 빠지기 힘들게 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시장이 자근자근 눌리다 보니 기관들은 처음에는 콜옵션 매도로 따라붙다가 오전 11시 30분에는 이 위클리 풋옵션 매도를 손절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후 2시 홍콩 시장도 안정을 찾고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자 지수를 살짝 들어올려서 양옵션을 322.5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322선에서 결제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제는 베고데이션 마이너스 1.3포인트를 줬다면 오늘은 콘텐고를 1.08포인트 주는 등 최대한 변동성을 낮추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급등 출발을 했으나 325.95에서 막히면서 내려오자 먼슬리 옵션 또한 콜 매도가 쌓여버렸는데요. 잔존일을 지금 일주일 앞두고 위클리 옵션을 죽인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이라고 볼만한 요소는 전혀 없고 풋옵션 320에 대량이 미결제 약정이 쌓이면서 이거 하방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콜옵션 325의 미결제 약정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320 중심으로 양옵션 미결제 약정이 가득 쌓여 있어서 320선이나 325선 이 두 구간 사이에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종합주가지수 2500선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외국인이 무려 9천억 원이 선물 신규 매도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해서 일단 죄다 받아냈다는 것 그리고 변동성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 9월에 있을 이 다음 주 9일이군요. 9월이 아니라 9일에 있을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발표 전후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일이고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방금 마감한 미국 세션에서 한국물 ETF인 EWI가 살짝 눌렸어요. 그리고 야간 선물도 0.5%가량 눌렸는데 잔존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양옵션 프리미엄을 죽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엔화가 크게 오르면서 니케이 선물도 급락한 등 시장 분위기가 12월에 약간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지배했던 트레이딩 아이디어들이 바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어서 이거 편안하게 시장이 올라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도 따주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선물로는 눌린 것처럼 보이지만 현물은 갭 상승한 것을 바로 만회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왔다가 또 반발 매수 들어오고 또 매도가 나왔다가 14,500선에 붙이는 그런 독일 닥스 기준으로 14,500선에 붙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유럽 시장 또한 이 11월에 워낙 아웃퍼폼했어요. 그래서 12월 첫 거래일에도 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 면에서는 별 걱정할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따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부과하겠지만 에너지 섹터랑 은행주가 눌린 것이지 시장은 꺾인 게 아닙니다. 그냥 속도 조절 차원에서 조정이 나온 것일 뿐이지 신규 매도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동성만 보면 오늘 하루도 또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VC2X, 그러니까 유럽 변동성은 지금 20.3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시장이 변동성 20포인트 이하다. 그럼 변동성 매수하고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는 그런 트레이딩이 올해의 컨센서스였다고 한다면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을 놓고 초반에는 이런 트레이드가 시도가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지수가 빠지지 않고 변동성도 죽어나간다? 그러면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은 이거 하방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럽 세션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12월 첫 거래일 들어서 엔화가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엔화의 강세 또한 올해 내내 있었던 트레이딩이 언와인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폭락한 것은 사실상 엔화와 파운드와의 강세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두 통화는 올해 참 많이 약했던 통화예요. 근데 문제는 엔화의 강세가 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방금 마감한 니케이 선물을 박살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 올해 내내 약세를 보였던 엔화에 대해서 일본이 그 생포사들이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서 엔화 그냥 어차피 망가질 건데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100% 해지, 완전 해지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수압 비용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프네이키드 수준으로 해지를 안 해놨는데 이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된다? 그러면 달러 매도 해지를 안 할 수가 없죠. 참 올해는 뭔가 움직여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구나 싶어요. 그리고 파운드와도 초강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숏커버와 연결된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또한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아직은 채권 시장이 지금 발작적 상승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점진적 상승만 하고 있을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채권 매수 수요는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의 채권 시장 상승세는 미국 경제 지표와 전혀 다르게 그냥 순수한 매수 수요 유입으로 끝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어떤 자산을 편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주식보다 채권이 더 낫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크라우디드 트레이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긴가민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이어서 본다면 이 두 해 모두 이 코로나라는 이벤트 때문에 뭐 과매수도 있었고 또 과매도도 있었는데 좀 특이한 해였죠.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은 일반적인 시장, 그러니까 주식이 눌리면서 채권 강세 보이고 또 주식이 또 충분히 눌리면 채권이 주식 올라오면서 채권 또 눌리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좀 의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초반만 하더라도 이 비달러 바스켓이 워낙 강하게 뻗어나간지라 기름도 구리도 뭐 골드도 하여간 대부분이 원자재들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브렌트 기름이 89달러를 넘어서 계속 뻗어나가지 못하자 점점 밀려내렸고 그래서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기름 시장의 매도가 강하게 쌓이면서 3%가 넘었던 장중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윗꼬리를 크게 달고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조금 의외였다고 보는 이유는 기름이 기존 하락 추세의 상단, 그러니까 21선에 도달하고 나서 더 못 간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그래도 21선에서 마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양봉 크게 뽑아주고 내일 좀 조정을 주면 이 주말에 오펙 플러스 결과가 나오겠죠, 일요일 날.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다시 80달러로 깨고 내려가든 이런 결판이 날 텐데 미리 이렇게 눌러놨다? 그러면 금요일 시장에 이걸 다시 밀기도 그렇고 또 당기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12월에도 리세션 베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리오프닝 관련 베팅과는 좀 역행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눌리기 시작할 때 조금씩 같이 눌렸으나
그 눌림 폭이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일시적으로 12,100포인트를 강하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를 간단히 보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컨센서스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60만 건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3% 증가긴 한데 컨센이 0.5였어요. 그래서 크게 눌렸죠. 그래서 야, 이거 소비가 꺾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으니 연준도 긴축 강도를 늦추겠지. 이런 기대로 숏 커버의 동력이 잠깐은 더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나스닥 중심 상승 또 나타났는데 개장 후 30분 만에 장중 고점을 갱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2,13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는데 0시에 ISM 제조지수가 50포인트를 하회하는 것도 모자라서 컨센서스 49.8도 깬 49가 나왔어요. 50포인트 이하면 이거 꺾이는 거거든요, 기조가.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리세션 현실화 아닌가 하면서 다우지수 선물 위주로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덩달아 나스닥 선물도 내리기 시작했죠. 근데 멤버십 게시판에서 얘기했듯이 이러면서 변동성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우지수 선물이 하락폭에 비하면 나스닥 선물 하락폭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전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럽 세션에서 나타났던 11월의 강세를 보였던 것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 숏을 잡았던 것을 언와인드하는 그런 포지션 정리가 일어나서 다우지수가 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숏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0시 30분경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500포인트 넘는 일중 고점 대비예요. 굉장히 큰 하락을 했죠. 한 번도 반등 없이 하락을 거의 30분 동안 쫙 했다가 이후에는 비추세 반등을 시작하면서 아주 징그러운 그런 따주기 장이 나오게 됩니다. 100포인트 올렸다가 80포인트 누르고 또 200포인트 땡겼다가 100포인트 누르는 식으로 분봉상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봐도 그냥 자연스러운 5일 이평선 조정을 보인 것이고, 나스닥 또한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기간 조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요건 좀 머리가 좀 띵한데요. 파페치가 무려 마이너스 32.84%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실적 기대를 조정하면서 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 명품 비즈니스는 멀쩡할 줄 알았는데 이게 메스티지를 취급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도 CME 그룹이 의미 있는 상승을 좀 시작한 것 같은데 평균 매입 단가에서 살살 올라가고 있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 이 코스트코 홀세일이 박살났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7%를 한 방에 밀어버렸는데 이 웰스파고에서 부정적 리포트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리세션 베팅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11월에 그렇게 강했던 주식들이 종목별로 살살 부러진다면 긴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베이시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물이 약하게 출발을 한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물론 추세 하락이 출발은 아니고 양 옵션 가격이 좀 정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도 양 옵션 프리미엄을 좀 빼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들이 탑을 325로 맞출지 320으로 맞출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따로 방향성 베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갭 다운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갭 다운이 나온 것을 시간이 얼마가 됐든 전일 종가까지 여러 차례 올려놓았다 내렸다 올려놨다 내렸다 아니면 좀 올라간 척 했다가 다시 누르고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좀 따주기 장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도 종가 무렵에만 현물 매수가 들어와서 종합주가 지수를 2,500선에 붙여놓는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흐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나스닥 선물 매수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오늘 장중에 12,000포인트 깼다고 해서 매도하고 또 12,100포인트 돌파했다고 매수하고 이랬으면 양 싸대기 맞는 그런 장이었죠.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게 그래요. 전일 추세가 아주 강하게 나오면 한동안은 일중으로는 비추세 구간이 진행됩니다. 물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하튼 시장은 지금 숨고르기를 필요로 하고 있을 뿐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키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고 별다른 매매 없이 이번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해서 이제 19.84포인트까지
변동성 선물은 더 높아요. 근데 변동성 지수는 19.84까지 빠졌는데 이 유럽이나 아시아 변동성이 이제 연중 최저가 부근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4월이나 8월이 변동성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 지수가 조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이렇게 변동성도 죽고 지수도 크게 못 오르는, 오히려 밀리는 어중간한 그런 따주기 장세가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